안녕하세요. 윤희순을 찾아서를 연출한 이미정입니다.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구리시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지요. 부녀자들을 모아서 의병을 돕다가 스스로 의병이 되고 또 의병장이 된 윤희순. 평생을 구국의 일념으로 바쳤답니다. 구리시 생가터를 더듬고 출가하여 살았던 그 춘천의 본가, 그리고 시아버지, 남편, 아들과 함께 묻혀 계신 애국지사 묘역 등을 탐방하면서 만약 내가 그 시절을 살았더라면 하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하고 저려왔답니다.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발자취를 저와 함께 밟아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구리시 인창도서관에서 2022 구리시 국가유공자 기록화 사업 잠들지 않는 이야기 네 번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립유공자 윤희순을 아십니까? 라고 묻는데 처음 보는 이름이었거든요.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이 구리 출신이라고요. 그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윤희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혹시 윤희순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윤희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윤희순? 네. 윤희순. 익숙한데 들어본 기억은 없네요. 아, 이름은 낯익은데 네. 모르시겠다. 구리시에 오래 살았다는 지인 세 분께 윤희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았는지 물어보았더니 모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시네요.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에서 발간한 윤희순 출생지 관련 조사연구라는 귀한 자료입니다. 표지가 해주윤씨 해양군파 세보인데요. 세보라는 거는 자세하게 기록한 족보라는 뜻이겠죠. 연구 보고서에 실린 4, 5년 전의 수택동 355번지, 바로 윤희순의 생가터에 있던 집 사진인데요. 제가 왜 수택동 355번지 일대를 여러 번 맴돌았는지 아시겠죠? 윤희순은 1860년 양주군 구지면 수택리, 현재의 구리시 수택동에서 해주윤씨 윤익상과 덕수장씨 사이 3녀 중 장녀로 태어났네요. 16살에 춘천의 고흥유씨 유재원과 혼인하여 출가하였고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40여 년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1935년 서거하시어서 건국군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고 합니다.
해주윤 씨 6세손 윤희평을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해양군 황락거사 양주군 구리면 수택리 황락산 현암이라는 옛 주소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중종반정 공신인 윤희평이 살았다는 황락산은 건배마을에 있는 해주윤 씨 선산이고 17세손 윤기성이 할아버지로 관직에서 물러나 선산에 은거하였고 18세손 윤익상이 아버지인데 유년 시절 이문안에서 수학하였다 합니다. 황락산이라는 이름은 이번에 처음 들었지만 현암은 우리 집 앞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라 낯설지 않고요. 이문안은 구리시청 앞에 있는 저수지 이름이고 또 그 동네 이름이고 길 이름이라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거네요. 예전에 농업용 저수지는 시민들이 휴식과 산책을 즐기는 호수공원으로 바뀌었고요. 시청과 구리여중고를 잇는 원도심의 큰 길이 이문안로인데 지명과 도로명에 우리네 삶과 역사가 깃들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경기 옛길 안내판에서 황락산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정말 반가웠답니다. 황락산은 구리시 수택동 일대의 산으로 건배 근린공원과 수택 주공아파트가 위치한 곳인데 황락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능행을 마치고 돌아가던 왕의 용포에 날아가던 황새가 똥을 쌌대요. 왕을 호위하던 윤희평이 이 황새를 활을 쏴서 떨어뜨려서 황락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하죠. 윤희평의 활솜씨에 감탄한 왕이 부근의 사방 10리 땅을 하사했고 대대로 해주윤 씨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답니다. 하늘에서 본 구리시 영상 속에도 그 집이 또렷이 보이네요. 그 집이 헐리고 나니 구리에는 유니순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쉽네요. 그래도 헐리기 직전에 그 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고 제가발이 완성되고 생가터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쯤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독립기념관의 사진자료, 나라를 위해 싸운 여성들입니다. 유니순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우리말로 쓴 의병 가사집, 만주에서의 교육활동, 터전이었던 노학당, 일생에 걸친 독립운동을 기록한 해주윤 씨 일생록 등이 있습니다. 유니순 의사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춘천으로 갑니다. 강원대 캠퍼스를 가로질러 중앙도서관 앞에서 내립니다. 1979년에 개관한 강원대 박물관이 4,500여 점의 구한말 의병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니 제대로 찾아왔네요. 춘천의병과 의암 류인석 특별 전시 기간이어서 신대엽 화백이 그린 춘천의병 초상화가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의암 류인석, 외당 유홍석, 유니순과 아들 유돈상이 보입니다. 춘천의병의 사상적 배경은 위정척사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적 가치를 수호하고 서구 문물을 배척하고 일제의 침탈에 맞서는 것을 의미하죠. 이를 실천에 옮긴 대표적인 분들이 화서 이항로의 제자와 문인들이었습니다. 세도 정치와 서학, 개화 사상에 반대하고 조선의 전통을 지키려 했던 화서의 사상이 유인석과 유홍석을 거치면서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키자는 상소운동 그리고 항일 의병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의암 유인석은 1842년 춘천시 남면 가정리에서 출생하여 화서 이항로의 학통을 계승하여 많은 제자를 배출한 학자입니다.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의병을 일으켜 영월에서 호좌 창의진 총대장으로 추대됩니다. 1만여 병력을 이끌고 원주, 충주, 제천 등지에서 활약하다 1909년 연해주로 망명하였고 13도 의군 도총재로 추대되어 독립운동을 계속하다 1915년 74세에 순국하시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윤희수는 16살에 춘천의 고흥류 씨 항제 유재원과 혼인하여 춘천에서 살게 됩니다. 시아버지 유홍석은 글방을 운영하며 후진을 양성하고 있었답니다. 시아버지 유홍석과 친정아버지 윤익상은 함께 공부한 화서학파 학자였습니다. 친구가 사돈이 된 거죠. 외당 유홍석은 서양 문물에 의해 조선의 전통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한 위정척사가 그의 대의명분이었습니다. 춘천의병의 특징은 일제를 몰아내고자 유홍석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가정리에서 의병을 일으켜 직접 무기를 만들고 화약을 제조했다고 합니다.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정미의병이 일어나던 때 재기를 도모하던 유홍석을 중심으로 600여 명이 춘천 가정리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춘천의병의 가장 큰 특징은 윤희순 의사를 중심으로 30여 명의 안사람들이 직접 의병 활동에 참여한 것이라고 합니다. 윤희순의 의병 가사집에는 8편의 안사람 의병가와 외놈 대장 보거라, 외놈 앞잡이들아와 같은 의병을 진압하는 관군과 일본군 그리고 일본군 앞잡이를 향한 경고문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학자 집안의 아낙네가 서슬퍼런 일제에 맞서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외놈을 꾸짖는 글은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안사람 의병가에 부르기 쉬운 한오백년 가락을 붙여 노래로 만들어 부녀자들을 계몽한 것이었죠. 순 우리말로 쓴 윤희순의 의병 가사집은 그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5월 국가 등록 문화유산 제750호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김차성이 작곡하고 소프라노 민은홍이 부르는 안사람 의병가도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윤희순이 군자금을 모금하고 빨래와 식사 등 의병 뒷바라지뿐만 아니라 무기와 화약을 만들고 안사람 의병가를 써서 아낙네들을 의병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등 춘천 의병 활동의 근거지였던 가정리 여인의 꼴 모습입니다. 최초 여성 의병장이라면서 유적지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요. 지자체의 예산 부족 때문이겠죠. 그래도 작은 잔디밭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비석들도 양호한 상태네요. 춘천 공지천 옆 의암공원에 윤희순 의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의암 유인석의 동상도 보이네요. 집신을 신은 아낙네가 외놈을 꾸짖는 당당한 모습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건 의병 가사집이겠지요. 해주윤 씨 1860년 윤익상 씨의 따님으로 태어나다. 그런데 동상 안내판에는 서울에서 출생한 걸로 적혀 있네요. 윤희순 출생지 관련 조사 연구가 필요했던 이유를 알겠네요.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에서 여러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고 후손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특정하게 된 팩트는 윤희순의 출생지를 한성 또는 서울에서 구리로 모친 성씨가 평해 황씨가 아니라 덕수 장씨라는 것, 그리고 해주 윤씨 6대손 윤희평이 인조 반정이 아니라 중종 반정 공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논리적 근거를 갖는 합당한 연구라는 것을 국민대 사학과 황선익 교수의 자문 의견서가 보고서 말미에 실려 있습니다. (1907년) 정미의병에 패하고 1910년 한일합방으로 국권을 빼앗기자 자결하려던 유홍석을 말려서 중국으로 망명하게 되었답니다. 고려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에 정착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고 강물을 끌어들여 벼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콩, 밀,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던 한족에게 새로운 농경법이었던 쌀농사 기술을 전수하며 자체적으로 식량을 해결하고 정착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죠. 이듬해 1912년 요령성 환인현 추리도로 이주하여 남괴마자 마을에 동창학교의 분교인 노학당을 설립하여 50여 명의 인재를 배출하였으나 일제히 간섭으로 3년 만에 문을 닫고 맙니다. 그 사이 1913년에 시아버지 유홍석이 별세하고 1915년에는 의암 유인석과 남편 유재원마저 별세하자 집안의 최고 어른으로 항일투쟁을 계속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밀고로 첩첩산중까지 일본군이 들어와 불을 지른 통에 윤희순의 모든 재산이 불타버렸고 하마터면 화마에 이를 뻔한 손자와 손녀를 가까스로 구출해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듬해 1935년 6월 13일 장남 돈상이 일경에 체포되어 무슨 감옥에 투옥되고 한 달 이상 고문을 당하다 7월 19일 순국합니다. 윤희순에게는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진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장남 돈상이 죽은 뒤 윤희순은 다시 붓을 들고 일생록을 집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곡기를 끊고 아들이 죽은 지 10하루 만에 76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항일 독립운동가의 생을 마감합니다. 국내에서 15년, 망명하여 25년, 모두 40여 년을 외롭게 고국을 떠나 떠돌던 항일 독립투쟁의 일생이었지요. 윤희순을 비롯한 고흥류 씨 4대에 걸쳐 13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다니 정말 대단한 애국자 가문이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들을 포함한 많은 독립투사들의 희생 덕에 오늘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걸 생각하니 숙연해지고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1994년 윤희순의 유해가 마침내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 춘천시 남면 관천리 선영에 모셔집니다. 2012년 애국지사 묘역으로 이장합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을 따라 의병활동을 시작한 그곳 춘천시 남면 가정리입니다.
건배 체육문화센터는 주민들의 평생학습 교육장으로 또 스포츠센터로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니슨 의사를 비롯한 순국 선열들의 희생으로 되찾아 지켜낸 나라. 오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음에 한없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 아래 돌무더기 언저리가 유니슨 의사가 태어나 16년을 사신 집 터입니다. 재개발 공사가 끝나고 멋진 모습으로 탈바꿈 말 건배마을에 유니슨 생가터를 알리는 안내판과 같은 그런 것이 세워질 모습을 상상하며 나라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유니슨 의사의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